안녕하세요. 차트비책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항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코린이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뭐 엄청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업 투자를 할 정도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조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전 주식이나 뭐 경제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계기가 생겨서 이 코인 시장에 입문을 했고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자, 처음에 입문할 때 대부분 코인이든 주식이든 리스크도 있지만 잘하면 대박이 난다. 왜? 수많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그런 포장된 인증 사례를 많이 보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인증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고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청산쇼를 진행하는 코인 유튜버들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물 시장에 많이 입문하시게 됩니다. 보통 현물로 시작해서 현물에서 물리고 현물에서 실패한 분들이 또 선물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선물 시장으로 넘어와서 남은 돈까지 다 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코인을 선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물은 요즘은 거의 안 해요. 그 이유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매매를 함에 있어서 도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건데요. 이 당연한 거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매매란 게 늘 강조드리지만 내 관점이 필요하고 리스크 감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이미 잘못된 상황인데도 내가 적절한 시기에 손절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앞에 잃었던 것 때문에 그 잃은 금액을 복구하려고 무리한 매매를 하면은 결국 끝은 청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굳이 청산을 당하지 않아도 현물에서 물려 있는 것도 저는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차라리 선물 시장에서 청산을 당하면 어차피 없어진 돈이라 쓰리긴 해도 빨리 현실로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타점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물에서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물려 있으면요. 그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고 몇 년 동안 끙끙 앓면서 고통만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차라리 청산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니까요. 고레버리지 사용은 정말 그 유튜브에서 레퍼럴 코드를 뿌리는 그 거래소 홍보하는 유튜버들이 그냥 본인의 링크로 가입한 분들 수수료 뽑아먹으려고 그냥 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고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짜로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정말 적게 씁니다. 저도
저는 제가 딱 운영할 시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단타 계정은 20배, 메인 계정은 7배에서 10배 이렇게 쓰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도 결코 적은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배, 40배, 50배 이런 거는 애초에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도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청산쇼를 보면서 큰 금액으로 고 레버리지 매매하는 걸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선물 시장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큰 돈으로 보세요. 청산 위험이 있잖아요. 청산 위험이. 큰 돈을 넣고 내가 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10만 원. 10만 원 수익분 수익. 1000만 원으로 50만 원 수익. 이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매매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수익을 더 잘 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10%, 이 사람은 5%. 액면가로는 50만 원 번 사람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 높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매매 실력 없고 자극적인 방송 보여주려고 하는 애들이나 몇천만 원씩 태워가면서 몇천만 원, 몇 억씩 태워가면서 그 몇 억도 진짜 돈인지 모르겠어요. 레버리지 이빠이 땡겨놓고 100틱, 200틱에 1일 1비 하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수익을 보여주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순식간에 청산당할 수도 있는데 몇 억으로 1000만 원을 벌고 2000만 원 버는 게 과연 현명한 매매인지 그게 진짜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라는 게 있고 그 레버리지에 따라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청산에 당할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려고 해야지 큰 돈으로 5%, 3% 이런 짤짤이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수수료에 치여서 제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냥 큰 돈으로 레버리지 많이 써서 아니면 레버리지를 적게 써도 그냥 시드만 이빠이 넣어서 2, 3%, 5% 이렇게 먹고 수익 자랑하는 건요. 그냥 다 이 선물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술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좀 미련한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두 번째, 타인의 관점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 이것도 늘 강조드리죠. 유튜버, 뭐 대형 유튜버 뭐 10만, 20만, 30만 뭐 많죠. 뭐 저 같은 쩌리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뭐 유튜버나 경제 전문가들, 경제 분석가 이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절대 매매를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매매를 잘하면은 왜 그 사람들의 분석이 자주 틀릴까요? 시장이 안 좋아서? 글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것까지 분석을 해서 공매도라도 할 수 있어야 관점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닐까요?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틀리면 틀렸고 맞으면 맞은 거지.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다, 이래서 저렇다. 이거는 그냥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불장에 진짜 시기 좋게 유튜브 성장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어설프게 떠들어도 다 먹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그렇게 막 떠들어대던 유튜버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여기저기 욕을 많이 먹고 또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매매를 시작한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관점이 아닌 남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면은 오늘은 이 사람 따라 했다가 내일은 저 사람 따라 했다가 또 이러면 또 다른 사람 찾아보고 이번엔 맞았네. 근데 또 다음에 얘가 틀렸어. 그럼 또 찾아다니고 이런 식의 매매는 본인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낭비를 하고 돈을 버리고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왜 타인의 관점으로 매매하면 안 되냐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뭐 구독자도 많고 뭐 돈도 많은 척해요. 차트 보면서 막 뭐라고 떠들고 차트에 이것저것 켜놓고 설명해요. 그러면은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 관점을 따라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말만 믿고 주구장창 물을 타든지 아니면 청산당할 때까지 들고 그냥 죽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반대로 수익이 나는데 이걸 얼마만큼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조금 먹고 잘려요. 물려있을 땐 크게 물려있는데 먹을 때 크게 먹질 못해요. 왜? 내 관점이 아니니까 불안하거든요. 물론 저도 제 관점이 있어도 항상 조심조심 매매하기 때문에 크게 먹을 때도 있지만 생각한 만큼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매매라는 게 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홀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엄청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왜? 홀짝은요, 홀짝은요, 홀짝 둘 중 하나 맞추면 이기는 건데, 투자 시장에서는 방향을 홀짝이라고 정할게요. 방향이 위아래,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를 일단 맞춰야겠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요. 홀짝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방향도 맞춰야 되는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까지 알아야 돼요. 근데 홀짝은 단순히 50대 50 게임이지만 투자 시장에서는 차트라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80% 이상의 승률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매할 때 그 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물론 손절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손절 라인이 항상 짧아요. 그리고 진입할 때 애초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물량을 적게 쓰고 레버리지를 낮추기 때문에 먹을 때보다 손절하는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판단을 해야 물량 조절, 레버리지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관점이 있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자, 세 번째. 제대로 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 다 주식시장에서 사기를 치던
그런 수법들이 그냥 코인 시장으로 그대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식 시장에서 사기치던 그런 수법이 코인 시장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불법 사행성 도박 홍보하는 놈들도 거래소 레퍼럴 코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조 지표, 무슨 뭐 단타 기법, 이것만 알면 돈 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왜 그런 것만 강조하느냐? 단타를 쳐야 거래를 많이 해야 수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만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열광하더라고요. 어떤 보조 지표를 사용하던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써보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걸 엘리엇 파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엘리엇 파동도 엘리엇 파동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매형남. 뭐 그 사람 말고도 여럿 있는데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쓰레기예요. 왜? 이론은 있는데 이론은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승률이 반반일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그거 안 하고 차라리 롱숏을 그냥 찍는 게 더 편합니다. 어차피 그 이론 자체가 이미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정도지 분석을 해서 실전 매매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엘리엇 파동도 공부해보고 여러 보조 지표도 활용해보고 이게 제 공부방 계신 분들한테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로 저는 처음 코인 시장에 입문했을 때요. 일목균형표의 역사 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까지 막 공부를 했어요. 엄청 무식하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진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돌고 돌아서 이 차트에 기본기를 익히게 된 겁니다.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이미 해보고 나서 그건 옳지 않다고 제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공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지표, 엘리엇 파동 이런 환상은 깨시고 제대로 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단타 관련된 영상을 안 만드는 게요. 저는 제가 따로 단타 계정하고 메인 계정을 이렇게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도 단타 계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타를 하려면요. 스윙보다 한 30배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타를 하지 마세요. 수수료 나가고 시드가 야금야금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서서히 털리니까요. 절대 초보자 때 단타 하지 마세요. 그냥 도박처럼 방송하는 애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극적인 방송, 잦은 거래 유도를 위해 그런 단타를 하는 거지. 단타는 훨씬 어려워요. 왜? 왜 어렵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큰 관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월봉, 주봉, 날봉, 4시간봉. 이렇게 큰 관점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관점을 더 쪼개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단타예요. 캔들을 4시간봉 캔들을 근거로 내가 봤으면은 그거를 쪼개서 1시간봉, 15분봉, 5분봉, 1분봉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봉 마감을 체크하면서 내가 여기서 포지션을 더 들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팔지 아니면 여기서 진입할지 이거를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단타로 제대로 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정말 내가 매매에 익숙해지면 그때 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어, 제가 말하는 단타는 한 15분봉에서 보고 매매하는 걸 단타라고 합니다. 1분봉으로 뭐 위아래 움직이는 거? 1분봉 보고 전 단타 안 쳐요. 뭐, 뭐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열틱도 안 돼요. 열틱도.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수수료 값도 안 나와요. 이런 걸 보고 어, 매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로 단타 쳐서 돈을 절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은 모의 투자로 한번 해보세요. 돈이 벌리나. 비트겟 거래소, MEXC 거래소 가면은 모의 투자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제대로 된 공부까지 했다고 치는데 저는 돈을 많이 잃었으면은 매매를 좀 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현물 시장에서 물리거나 상처를 받고 또 선물 시장으로 와서 남은 돈까지 다 날리는 경우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공부를 했어도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매를 하는 돈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돈, 여유 자금으로 그냥 매매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이 매매를 해서 뭐 어떻게 성공해야겠다 이런 무리수를 갖고 욕심을 갖고서 매매를 하면은 돈 벌기 힘들어요. 내가 많이 잃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미 차트를 보는 능력도 생기고 관점과 기준도 있는데 내 손실이 너무 큰 상태에서 그걸 잊지 못했으면은 좋은 관점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된 매매를 하기 힘듭니다. 왜? 복구 심리가 자꾸 작용해서 무리하게 되거든요. 욕심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매를 쉬었다가 천천히 차트 공부를 해보고 이쯤 되면은 내가 제대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기준이 섰을 때 다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잃은 상태에서는 똑똑한 사람도 멍청해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머리를 가볍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정하지 말아라. 하루에 얼마, 뭐 복리로 얼마, 아니면은 목표 얼마. 이런 목표 의식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매매할 때 있어서. 어, 왜냐면요. 이 매매라는 게 내가 차트를 보면서 자리가 났을 때 들어가는 거지. 그 자리가 한 시간 만에 나올지, 하루 만에 나올지, 일주일 만에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난 하루에 얼마씩, 뭐, 복리로 2%씩 벌 거야. 이렇게 하면은 강제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리가 아닌데도 억지로 찾아서라도 강제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관점이 불확실한데 매매를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질 경우가 큽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지만 내 뭐 내가 가진 이 돈으로 대박이 나서 인생을 바꿀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돈을 벌 수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쌓이면요. 점점 조심스럽게 매매하게 돼요. 이걸로 뭐
인생 역전을 하고 막 대박을 낼 생각보다는요. 내가 잃은 게 없고 점점 수익이 쌓이는 시점부터는요. 가진 거를 저는 조금 지키고 싶은 그런 심리가 많이 발동합니다. 굳이 무리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지금도 평온하고 꾸준히 수익이 늘고 있으니까 굳이 무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잃은 돈이 많거나 처음 입문할 때는 애초에 여기에 너무 큰 환상과 욕심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벌 수 없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코인을 해서 얼마를 벌었건 전 대부분 허위 인증이고 그냥 이미지 메이킹, 그냥 광고용이라고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의 그 차트를 보는 관점 자체가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믿어요. 제 영상 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회사들에서 그냥 그런 거 돈 다 대주고 그냥 바지 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얼굴 까고 그냥 바지 사장처럼 뭐 각종 인증할 수 있게 돈 대주고 그렇게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일절 그냥 보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남이 돈을 벌었건 사실 이게 거짓말이건 이것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버는 돈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얼마를 벌었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만족할 만큼 벌고 최대한 욕심은 내려놓고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 목표를 많이 세웠어요. 욕심도 많이 갖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느껴서 고친 거예요. 공부의 방향도 처음엔 모르니까 엘리어 파동, 보조지표, 거시경제 분석 이런 거 막 뭐 따라다니고 찾아보고 잘못된 공부를 많이 했죠. 자, 매매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복리로 얼마를 벌어야겠다. 나는 이걸 해서 뭐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목표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그런 게 다 매매하는 데 있어 좋지 않던 습관이었다.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었다. 그래서 고쳤다. 고치고 나니까 예전보다 훨씬 잘 되더라. 저라고 뭐 처음부터 이 차트를 볼 줄 알았겠습니까? 뭐 캔들 패턴? 이 맨 바닥에서 이걸 보면서 이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미 많이 보고 정리해 놓은 걸 보여드리니까 단순히 이 모양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쉬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차트를 보면서 혼자 그 규칙성을 찾아낸다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규칙성을 찾기까지. 또 그 찾은 규칙성을 꾸준히 보면서 제가 활용을 해서 써먹고 그걸 정리하기까지도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유튜브에 공개하는 이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자료니까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미 나와 있는 캔들 패턴하고 제 기본 강의 영상만 잘 보셔도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공부와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갖고 계셨으면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고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구독하시는 분들 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캔들 자료와 시황을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